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그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컨셉셔널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You don't know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가 다운받으면은 컴파일레이션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거친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 컴파일레이션 하고 그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최적화를 할 때 그때 겨우 주어진 시간이 수백만 분의 1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짧은 타임에 최적화를 실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일일이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되게 뭐 많은 브라우저들이 집 컴파일이라고 해서 실행 시점에 최적화를 또 수행하는 그런 꼼수나 테크닉 같은 거를 쓰게 되고요. 어쨌든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다. 예, 자바스크립트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속도 면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네. 근데 요새 웹 브라우저에 기대하는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웹에서 게임도 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그래픽 에디터 3D나 오토캐드 같은 편집 도구도 웹에서 많이 하고, 최근에 구글에서 또 공개했던 어스 에디터 그런 것도 웹 기반에서 돌아가죠. 예, 어스 스튜디오. 그리고 VR, AR도 마찬가지로 웹 기반에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스펙도 책정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태생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대의 흐름이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배고프고 좀 더 다른 방법들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ASM.JS예요.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 약간 포맷이 있어요. ASM.JS는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근데 그 자바스크립트를 어,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결정해 놓은 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 브라우저가 그 규격에 맞춰서 사전에 컴파일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규격에 맞춰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니 컴파일도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컨셉의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방식이었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C나 C++ 코드를 작성을 하면 LLVM이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로 내뱉어주면 그 바이트 코드를 EM 스크립트를 통해서 ASM, JS로 뽑아내요. EM 스크립트는 아까 말했던 그 규격, 어떠한 규격에 의해서 바이트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빼주는 놈이거든요. 그럼 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최적화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문 자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면은 이제 ASM 함수에 스탠다드 인 이렇게 들어오고 저런 스탠다드 인이 어떠한 규격에 의해서 작성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use ASM 하면은 브라우저가 이건 ASM 코드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 밑에 관련 어떤 문법에 의해 그 결정된 문법을 토대로 코드를 작성하면 브라우저가 사전에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에서 타입이 있지 않았어요? 이게 타입도 있어요. 그런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저기 보면 이제 스탠다드인 메스 저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스탠다드 인에 아마 관련 정보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저도 ASM은 자세하게 써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충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래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ASM 가지고 이제 모질라에서 그 얘네들이 언리얼 엔진 쪽이랑 같이 협업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3D를 띄운 적이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계에도 그 한번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SM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문제는 ASM이 가진 단점이 있어요. 뭐 일단은 큰 파일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뭐 바이트 코드나 컴파일한 코드보다는 크다는 소리고, 그리고 ASM은 그 숫자로 이루어진 계산밖에 할 수 없었고요. 반환도 숫자를 반환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뭐 매트릭스 계산이라든가 그래픽 계산 요런 연산에만 좀 더 치중되어 있었고요. 문법은 어떤 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니 약간 자바스크립트긴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자유도와는 약간 좀 다른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웹 API 호출이 불가능하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다르게 좀 ASM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되 ASM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웹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웹 어셈블리는 C나 C++ 혹은 러스트 등으로 작성한 코드를 바이너리로 컴파일하고요. 그 결과를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호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원래 ASM은 바이너리를 ASM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바꾸고 그거를 브라우저가 다시 최적화했잖아요. 그 과정 없이 바로 그것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C나 C++ 코드로 작성을 하고 EM 스크립트 컴파일러를 통해서 웹 어셈블리 모듈을 뽑아내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EM 스크립트를 뭐 안 쓰는 컴파일도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의 모듈들은 EM 스크립트를 써서 웹 어셈블리 모듈을 뽑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글루 코드라고 하는 걸 붙여요. 왜냐면 바이너리를 자바스크립트가 정말로 순수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호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호출할 수 있도록 그 약간 바인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와 어셈블리를 바인딩 해주는 코드인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작성하진 않아요. 직접 작성하진 않고 어쨌든 이걸 붙여주면 HTML 문서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어셈블리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컨셉은 그래요. 자바스크립트 글루 코드가 어셈에서 이미 미리 정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호출하는 거죠? 어셈에서? 네. 어셈에서도 호출할 수 있고 브라우저에서도 호출할 수 있잖아요. 어셈에서 브라우저의 특정 API를 호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브라우저에서 어셈 모듈을 호출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호출을 못 하잖아요. 바이너리와 자바스크립트니까. 근데 그거를 글루 코드라고 하는 놈이 호출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바인딩 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웹 어셈블리는 퍼포먼스를 잡고, 그리고 웹을 넘어서 기존의 문서로서의,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도 약간 한계가 있었던 그런 어떤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그 어스 스튜디오 같은 그런 급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퍼포먼스에는 조금 물음표를 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자바스크립트와 웹 어셈블리를 통한 그 배열 연산을 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더 빠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브라우저가 굉장히 최적화를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어떤 방증이 되겠고요. 다만 배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셈블리로 연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었다라는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마냥 빠르다라고 기대하시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대량의 연산이 필요한 데는 어셈이 뭔가 네이티브 API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어때요? 그게 이제 비욘드 웹 앱에 속하는. 그렇죠. 그게 비욘드 웹 앱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웹 어셈블리에서는 네이티브 API 같은 것들을 사용할 뭐 예를 들면 윈도우 같은 경우 윈도우 API 같은 거를 사용을 윈도우 API라면? 브라우저 API 말씀하시는 브라우저 거예요? 말고 그럼 시스템 단에서 시스템 API들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지금 브라우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로 그거를 건들 수 없으니까 예, 예. 웹 어셈블리를 중간에 둬서 걔를 통해 가지고 네네. 사용하는 예, 그런 예. 목적으로. 예, 그런 목적도 있는, 아니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로드맵에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저는 그래서 기능도 웹에 웹 어셈블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웹 어셈블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크게 두 가지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속도고, 두 번째는 웹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의견 근데 있으면 어쨌든 V8 엔진을 통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음? 건지 모르겠는데 웹 어셈이어도 어쨌든 V8 엔진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실행이 근데 어떻게 브라우저를 넘어선 다른 기능들을 아, 근데 그 그 예를 V8에서 들어서 열어준 API를 웹어셈 V8 엔진에서 실행만 시켜주는 거고 음. C로 작성해서 C의 기존 모듈들이나 이런 거를 쓰는 거는 V8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V8이 열어준 API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아, 그렇죠. 네. 뭐 마냥 다 열어주진 않았을 네.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파일 API라든가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API까지 뭐 C로 작성했다고 파일 삭제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진 않겠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웹 어셈블리 ORG에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미지, 비디오 에디팅, 게임, 그리고 뭐 CAD 애플리케이션, 뭐 그리고 암호화 이런 좀 연산이 많이 필요한 이런 암호화 이런 부분에서도 쓸 수 있고, 뭐 그리고 이 웹 어셈블리가 추구하는 게 그 인사이드 더 브라우저, 그러니까 브라우저 내에서만 쓰는 기술을 추구하진 않고요. 브라우저를 탈피해서 다른 쪽에서 쓰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버 사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싶고, 뭐 노드에서도 쓸 수 있고요. 어쨌든 근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이걸 근데 이해하려면. 아직까지는 그 모든 로드맵이 이제 구현되진 않았지만 그 관련 문서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얘네들은 뭐 다른 쪽까지 다 V8이라고 하는 엔진도 탈피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럼 저희 지금 인사이드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웹 어셈블리 그 리스트들이 예. 지금 V8 그러니까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엄청 잘 지원해주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리스트라고 많이 겹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CAD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오토캐드를 지금 웹 버전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영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하기에는 퍼포먼스가 안 나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의 CAD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C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웹 기반으로 옮기고 싶은데 새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기는 좀 그러니까 웹 어셈블리로 한번 말아서 바로 좀 할 수 있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나 접근법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웹 어셈블리로 만든 게 뭐냐 이러면 뭐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탱크 그 게임 이것도 웹 어셈블리고, 그리고 이거는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게임 개발 엔진인데 이것도 웹으로 제공되고 있고 웹 어셈블리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토데스크 오토캐드가 이제 웹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 어셈블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오토캐드 그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많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토캐드를 뭐 사용해 본 유저는 아니라서 뭐 실제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기능이 없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좀 뷰의 목적과 그 간단한 리뷰를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간단하게 좀 반영할 정도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일단 보이고, 그래서 일부 기능들 오토캐드의 네이티브에 있는 일부 기능을 웹으로 옮길 때 그 기능이 모듈화가 잘 돼 있다면 그 기능만 어셈블리로 빌드해서 여기에 붙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트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스텝을 나눴는데요. 스텝 1의 단계는 러스트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C URL을 이용해서 러스트를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뭐 비디오야 편집하면 되는 거고. 여기 뭔가 이렇게 여기 여기 들어왔어. 들어가는데 프로세스 위드 인스톨레이션. 디폴트로 갑시다. 디폴트로 가면 되죠. Great. 카고가 깔리겠죠? 카고 같이 깔려요. 러스트 타겟. 카고는 약간 노드의 npm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npm에서 패키지라고 부르는 거를 여기 그 러스트에서는 카고에서는 크레이트라고 불러요. 상자. 상자를 뜻하는 크레이트가 있거든요. 크레이트. 질문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뭐 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그 컴파일을 할 때 그 타겟 대상 환경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글로벌에다가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에서 치는 거예요? 글로벌에 그냥 치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치는 거구나. 컴파일 대상 환경을 추가하는 건데 이제 웹 어셈블리 그 대상 환경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unknown EM 스크립트였거든요. 그래서 EM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러스트에서도 그 웹 어셈블리를 컴파일 했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새로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게 이거고, 랩핑했거나 새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패스를 추가하라고 나오네. 홈패스. 네, 홈패스까지 추가하시면 돼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거는 이 루트 디렉터리에서는 그 웹을 띄울 수 있는 웹팩 프로젝트를 구성할 거고요. SRC 안에 이제 그 웹 어셈블리 프로젝트를 구성할 거예요. 그러면 카고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저 깃 주소에 있는 템플릿을 받아오고 네, 네임을 크레이트 크레이트. 네임 저 옵션은 뭘 지정해 주는 거야? 크레이트라고 이름을 뭐예요? 짓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름이 그냥 크레이트라고 네, 하는 네. 거야? 그래서 SRC 안에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이 있는 거고, HTML 파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크레이트가 생성됐네요. SRC 네. 안에 크레이터가 생성됐네요. 네, 그쵸. SRC 안에 크레이트가 생성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생성하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크레이트가 생성됐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루트로 빠져나오시면은 이 단계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웹팩 서버를 일단 설치를 해줄게요. 이니트 해야겠네요. 그쵸. 야니닛 해주면 좋고, 야니닛 해주고, add dev 역슬러시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필요 없는 거는 뺄게요. 제가 CRI랑 dev 서버 필요하고요. 웹팩 플러그인, HTML 플러그인 필요하고, 클린 이거 위에 필요하고, 포맷 버튼 한 번만 딱 눌러봐요. 슬라이드 레이아웃 오른쪽에. 네. 오케이. 무슨 툴이 또 잠깐만. 그리고 웹 어셈블리 이게 안 꺼져. 플러그인까지만. 다른 거는 설치할 필요 없어요. 그걸 어디서 해야 돼? 어느 디렉트가 해야 돼? 루트에서 집 유젝트 SRC 밖에? 밖에 집 익스트리터에서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웹팩 컴피그를 생성해서 HTTP 웹팩 컴피그를 만들어서 이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하이. 뭐 한번 쳐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웹팩 한지 오래됐는데. 아니면 제가 이거 다 복사해서 그냥 메신저로 드릴까요? 네. 복붙할래요? 아니 치자. 친다고요? 저 치는 거 좋아요. 네, 치시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치는 거야? 안돼 아직 12개 아. 왔어요. 저 진짜. 오케이. 나도 같이 해야지. 누가 시작해도 잠깐, 나 파일도 안 만들었어요. 저 진짜. 네, 오케이. 됐나요? 네. 준비 시작. 잠깐만. 근데 이거 누구 이거 빔으로 쳐야 돼 다. 빔으로 해야 돼요? 됐어. 뭐야? 끝. 저도 끝. 예, 그렇게 하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npm 스크립트에 이걸 추가해 주세요. 지 얀 이닛 안 하셨으면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카고에 보면은 여기 src에 create에 카고를 여시면은 이런 구조의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카고가 없는데? src에 다시 여기 src에 create에 카고 방금 우리 프로젝트 생성했잖아요. TOML? 네, toml 요 파일은 그 패키지 제이슨하고 비슷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디펜던시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집이라고 하는 크레이트를 추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빨리 추가해야 되겠는데. 그 HTTP 너안 하고 있었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상황은 되게 복잡하다. 네, 근처에 이게 있지. 보시면은 디펜던시를 그냥 위처럼 cfg 다시 if 웹 어셈블리 바인드 제너레이터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은 그냥 버전명만 하면 되고요. 근데 얘는 되게 특이하게도 사용할 피처를 지정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피처스를 펄스로 해놓으면 일단 다 빠지고요. 나는 얘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이 기능과 관련된 코드만 넣어줘요. 빌드할 때. 아 미리 뭔가 예, 예, 쉐이크를 하는 거네. 저 그쵸. 패키지 할때저 조건에 맞게끔 그쵸. 맞는 코드들만 해가지고 네. 아 바이너리는 막 그게 안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가 다 되셨나요? 네. 추가가 다 됐으면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여기는 안 돼 있는데 크레이트에 가가지고 잠깐만 크레이트에 가서 카고를 한번 날려주세요. 카고 인스톨 맞나? 아니네. 카고 맞는데? 잠깐만. 아니야. 카고 런. 애드. 아니 잠깐만. 비 타겟 카고 런. 아 카고 인솔이잖아요. 인스톨 맞는데? No package found finally 있음. 오케이 뭐 지금 할 필요 없나 봅니다. 지금 하고 싶은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지? 또 언제 할 건데 설치. 자 입력 다 하셨으면은 여러분 천천히 갈게요. 근데 카고 인스톨한다 디펜던시 우리 직접 적는 게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아닌가? 아니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 일단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디렉토리 보이시죠? create src에 우리가 이 처음으로 어셈블리 코드를 추가할 건데요. 이거 일단 작성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가 들어가 있어 근데. 예, 이미 생성돼 있죠. 여기 생성된데 그쵸 생성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고 제가 소개만 드릴게요. 템플릿 가지고 와가지고. 네. 보면은 이제 익스턴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함수를 쓰겠다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럿이잖아요. 그러면 얼럿은 브라우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에 있는 얼럿을 그리트에서 쓰기 위해서 익스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그럼 돼요. 어떻게 가져오는 거야? 지금 FN에 뒤에 얼럿이라고 적으면 그게 윈도우에 있는 얼럿을 그대로. 네, 이 바인드 제너레이터가 알아서 그거는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익스턴 안에다가 선언을 해주면 이 그리트에서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저거 뭐가 하나 쓸 때마다 저희가 다 예를 들면 그렇죠. 외부에 있는 걸 가져올 때는 그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다 써줘야 그렇죠. 되는 정확하게 거죠. 써줘야죠. 이름하고 시그니처 네, 그렇죠. 그러면 타입이랑 다. 뭐 콘솔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여기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얼럿은 인자 하나만 받는데 콘솔 막 여러 개 고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인터페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건 다 쓰시면 되죠. 또 웹 API 여기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기존에 이제 좀 다른 면이라고 저거는 보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도 익스턴이 되는 거. 예를 들면 RxJS를 쓴다면 RxJS 인터페이스들도 그쵸. 익스턴이 그럼 근데 얘가 해주는 일은 러스트에서 이거 자체를 실행하기보다는 이제 얘가 자바스크립트잖아요. 여기에 들어올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이 설명을 이어가면 그리트라고 하는 함수는 러스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될 함수를 러스트 문법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함수에서
브라우저의 API를 써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주고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러스트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샵에 웹 어셈블리 바인드 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해서 그 데코레이터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작성한 거를 바인드 젠이 돌려주는데 얘가 이제 글루 코드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직접 이거는 외부에 있는 거 가져오는 글루 코드 가져오고 얘는 러스트의 이 함수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거니까 자바스크립트 글루 코드 만들어줘야 돼서 얘가 글루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rc index html에 이 문법 이 HTML 문서를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src index.js에 아래와 같은 문법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 HTML에는 index.js로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웹팩에서 해주는 거니까. 이거 아이디 줘야겠다. 아이디 서비스. 네,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src의 라이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얼럿이라는 거를 익스턴으로 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호출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호출할 수 있는 러스트 함수 그리트를 선언해 가지고 가져온 얼럿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작성한 거에서는 await로 그 create 패키지를 가져오고요. 이거를 빌드하면은 pkg라고 하는 디렉터리에 빌드 파일이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웹 어셈블리 파일을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웹 어셈블리를 통해서 .grit라고 함수를 호출하면 우리가 러스트로 짠 함수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죠. 일단은 잠깐만 이거는 뭐 안 될 수도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네. 스타트로 실행하면 되는데 씨 뭐야 플러그인 이거 점이야. 스타트로 고쳐야 돼. 아씨 되게 별거 심해. 뭐야 이거 캔나 파인드 모듈. 팔공 떴다. 근데 거기 웹 어셈블리 빌드 잘 돼 있는지 보세요. 내가 빌드 한 적이 없는데. 와진 팩 이지 인스톨. 그 웹팩에서 해줘요. 여기 웹 어셈블리 팩 플러그인 있잖아요. 얘가 소소소. 웹 어셈블리 팩을 호출해 주는 거. 인스톨도 잘했고 컴파일링 이걸 카라테까지 다 했는데 왜 팩이 안 나오지? 번들이 오래 걸리네. 최초 번들, 최초 번들링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 떴으면은 이제 이렇게 얼럿을 볼 수가 있어요. 얼럿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웹 어셈블리의 기본 컨셉을 여러분들이 러스트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코드를 다시금 설명드리면 이건 러스트 코드고요. 러스트 코드에서 웹 어셈블리 그 바인드 젠이라고 하는 그 바인드 제너레이터 글루 코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듈이죠. 패킹도 해주고 그 모듈이 이 익스턴으로 선언된 거는 외부에서 가져오고 메서드를 외부에서 가져오고 러스트 함수 그리트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글루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져왔던 함수를 다시금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위에 익스턴으로 선언된 게 먼저 이제 임포트가 되고 이제 빌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히 임포트를 딱히 시키진 않죠.
그냥 문법만 그러니까 컴파일하는데 실패만 안 되면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 이거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아, 러스트에서 실행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문법 인터페이스만 딱 선언만 해놓고 이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그리트라는 함수를 작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헬로 크리에이트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보내드릴까요? 작성하실래요? 보내주셨어요. 손님 먹으세요. 이거 보내드릴까요? 없는 건가? 이거는 이해하는데 미션 걸리겠는데. 이건 쳐볼까 그냥? 한번 쳐보실래요? 네, 쳐보세요. 크레이트에 이제 src의 lib.rs를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할 것 같아요. 지우고 아니요, 다 지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익스턴에 추가되는 코드예요. 이제 아까 추가한 집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됐어요? 자 이제 코드, 자 간단하게 코드 설명드릴게요. 집이라는 그 크레이트를 가져왔잖아요. 이거는 러스트 크레이트예요. 러스트에서 쓰는 모듈인데 가져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JS 네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들 알겠지만 러스트는 커뮤니티에서 언더바 스네이크를 쓴대요. 그래서 함수를 스네이크로 하되 자바스크립트가 호출하는 거는 보통 카멜을 쓰니까 카멜로 선언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 함수로 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저거 만약에 정의 안 하면은 그냥 밑에 걸로 되는 거고요. 그 이제 네, 그쵸.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러면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get 파일 name list라는 걸 호출하잖아요. 그럼 이 인자는 자바스크립트가 전달하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전달하는 이 인자를 벡터 8비트, 유닛 8비트라고 한 원소 8비트를 갖는 벡터로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은 벡터인데 자바스크립트 밸류를 갖는 놈을 반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죠. 자바스크립트의 타입드 어레이 중에 뭐가 있죠? 유니트 네, 그쵸. 16 네. 8비트 어레이 타입이 있잖아요. 걔를 얘한테 넘기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드 어레이를 만든 이유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부로 들어오면은 이제 뭐 다 대충 읽히는 그 코드 그대로고요. 근데 여기 zip 아카이브에 new 해서 리더를 넣어서 썼는데 이 zip 아카이브는 이제 러스트의 모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러스트가 할 수 있는 처리를 주르륵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반환 타입만 이제 JS value from string 해가지고 JS value로만 반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ASM은 반환 타입도 뭐 수치나 뭐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문자열을 갖는 벡터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자유도가 있게 된 거고. 코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HTML 코드인데 간단하게 그 어플리케이션 집을 받는 인풋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진짜. 다 되셨으면 이제 이번 마지막 단계인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기존 코드들은 삭제하시고요. 기존 여 코드는 삭제하시고 새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씨, 뭐야. 여기 자동 학습 인트. 네.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압축 파일 그 있는 거를 어셈블리를 통해서 압축 파일 있는 걸 어셈블리 통해 가지고 어떤 압축 파일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콘솔 창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코드는 여러분들 쓰면서 이해하셨겠지만 이제 뭐 리드 파일은 그냥 그 버퍼 읽어드리는 거니까 패스하시고 여기에 웹 어셈블리 파일 로드해서 아까 작성했던 러스트 코드로 작성했던 get
파일 네임 리스트에다가 아까 네. 저거 위로 꺼내가지고 임포트한 상태로 뒀다가 아,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이건 뒤로 민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벡터 유닛 8 비트로 받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uint 8 어레이 타입으로 여기에 넣으면은 얘가 그 인터페이스가 맞으니까 인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리턴 타입은 JS 밸류로 리턴하게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JS 인터페이스로 반환이 돼서 러스트에서 작성한 이 함수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 수 있게 됐고, 대신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이제 러스트의 크레이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호출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했다는 점, 이 부분인 거고요. 그럼 제가 어디서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 불파에 들어간 거. 불파에 그 V8에서 돌려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코드는 일본인이 쓴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의 일부분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거고, 전체 글을 보고 싶으면은 해당 문서에 접근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근데 3회가 뭐지? 그리고 와준 파일이 지금 3회가 이거 아까 옵티마이징 안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거 옵티마이징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럼 아까 그 디펜던시 선언했잖아요. 거기서 더 그 관련 있는 것만 가져올 수도 근데 있는 제가 거고. 이야기로는 이게 컴파일 된 코드가 바이너리 파일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근데 좀 큰가 보지, 진 모듈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ASM이라든가 와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싶으면은 제가 참고한 문서들이고 해당 문서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